불타는 금요일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다시금 좋아졌었던 분위기, 비트코인이 자빠지면서 밥상을 뒤엎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증시는 일제히 상승, 안타깝게 달러가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43,000달러대를 다시 내주면서 42,436달러, 이더리움은 2,34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솔라나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감과 동시에 BNB가 여전히 시총 4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좀 제자리를 지켜줘가지고 주말 동안에 알트 시장 반등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르헨티나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아르헨티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대응도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국내 및 해외 암호화폐 보유 신고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아르헨티나 국민이 국내외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하게 되면 자산의 출처나 보유 지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고를 한 사람 대상으로 유리한 세율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해당 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편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국민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웹사이트를 검열 및 주소를 차단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9개 거래소의 주소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딱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도 없고 OKX라든지 그 외 큰 거래소들의 주소도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해당 주소를 차단한다 할지라도 우회해가지고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겠죠. 여전히 멍청하게 뻘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돈나무 언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GBTC를 팔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전부 다 던졌습니다. 더불어가지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상당 부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돈나무 언니가 현물 ETF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GBTC를 던지고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선물을 대량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432만 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21쉐어스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비트코인 선물 ETF도 2만 주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는데 투자 방법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리얼비전TV의 라울파리 형님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강세장은 이제 시작이다. 비트코인은 2025년도 최고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라울파리 형님도 100만 달러를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암호화폐 강세장이 막 시작되는데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수 있겠으며 이번 강세장의 주기는 대규모 유동성이 존나게 유입됐었던 2016년과 2017년도 강세장과 유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사고팔고 하지 말고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물량을 늘리라는 조언을 했었던 라울파리 형님.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수년간의 재미난 시장이 펼쳐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맞기를.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5년 이래 가장 적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 암호화폐들을 거래소 밖으로 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지표로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곤 하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의 모양새 같은 경우는 희말맹이가 좀 빠진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디그레이드라는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2022년도 크리스마스 주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2014년의 가격 움직임과 유사하며 거시적 바닥이 해당 날짜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포물선이 이어지면서 쭉쭉 떡상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에 크립토 퀀트를 비롯해가지고 반리온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즉 현물 ETF 승인, 가격 상승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TF 관련된 발표가 나왔을 때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30% 상당 미실현 수익을 내고 있으며 과거 해당 수준에서는 조정이 발생을 해버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진짜로 터지게 된다. 그러면 크립토 코안투는 비트코인이 32,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반등하게 될 것. 즉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ETF 승인 발표가 난다라면은 그 후에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 둘 다 좋습니다. 떡상을 한다라면은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줍줍할 수 있어서 더 좋고 이런 식으로다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면은 다음 달 신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롱 포지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펀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싹 쓸어 내리면서 해당 포지션들 청산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안타깝게도 달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아주 재수가 없습니다. 양아치 달러가 계속해서 녹아주기를 바라보고 이어서 주말로 향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닥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큐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즉 42,691달러 자리에서 위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41,400달러, 5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카스텔리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인 41,000달러 그리고 좀 더 내려와가지고 45,500달러 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조정 후에 더욱더 큰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떨어지기 전에 반등 먼저다. 지금부터 46,000달러 선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가짜 상승 만들고 후에 큰 조정 나오게 될 것이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일봉 20일 2평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먼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45,250달러짜리까지 한번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일봉 볼린저 밴드입니다. 큰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일봉 볼린저 밴드가 압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압착이 강해졌을 때마다 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압착 후에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두구두구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컴샤크 분석가 알트 시총,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저항까지는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어서 저저번 주부터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예측했었던 맥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알트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 자, 그렇게 된다면 알트장 계속해서 신나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트장을 이끌 대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더리움 들 수가 있겠습니다. 3,000달러까지 가지야. 추가적인 상승이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지 고세를 못 참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선거 자금을 위해서 NFT를 판 자금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갑으로 예상이 되는 지갑에서 1075개의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팔아가지고 내년 대선 자금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스윙 거래 매매 같은 경우도 어제 이더리움 12,500개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내 이더리움 잔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얼마 전에 1600달러였을 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가 그때부터 급등을 시작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썬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트코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더리움을 매도했었던 스윙 고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승률 100%의 고래가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380달러 평단에 9168개의 이더를 매집. 과연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수익 실현,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앞에서 매도를 한 고래도 많은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매집을 한 고래도 맞추게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반면에 최근에 불을 열심히 뿜었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3일봉, 사토시 차트 및 달러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큰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0에서 85달러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2평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2평들이 밀리게 된다면 주요 구간인 80달러 선까지 솔라나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블런치 분석가는 뭔 개소리냐, 솔라나 그런 거 없다, 엘리엇 웨이브 상승 3파 간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차트 그리고 사토시 차트 상에서 추가적인 솔라나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블런치 분석가. 다음으로는 AI 코인인 RNDR입니다. 렌더 토큰. AI 코인들도 최근에 불을 좀 많이 뿜었었다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렌더 토큰이 해당 추세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목표가 5달러 40센트까지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무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말 동안의 알트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SB가 최근에 폭등을 했는데요. 거래량의 65%가 대한민국 업비트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상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SB를 펌핑을 시킨 것인가, 아니면은 거래소라든지 중국계 검은 손들이 작당을 한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SB를 한국에서 펌핑을 시켰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주말인데 제가 오전 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처리한 후에 오후쯤 해가지고 주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광주뜻 가지야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